네, 안녕하세요. 우리 성호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교수입니다. 자, 현재 7월 6일 지금 5시 49분이고요. 일단은 장 마감하고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어요. 일단은 오늘 3.85% 일단은 조정받긴 했지만 이 아래 꼬리를 보시면요. 2만 원 라인을 절대 깨지 않으려는 이 세력들의 심리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주주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조만간 안에 성호전자의 반등 시점은 곧 다가왔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지난주 목요일장에 무려 하한가에 가까운 하락이 나오니까 지금 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이거 밤낮을 설칠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고, 나는 이 손실을 좀 복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만큼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왜 제가 지금부터 성호전자는 조만간 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리는 거고, 내일 당장 오른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격대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다 우리 성호 화이팅 또는 김교수 화이팅 이렇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자, 이 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를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외국인들 보세요. 외국인들이 점차 물량을 담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붙은 걸 확인해 봐서는 주포들이 이 가격 아래를 떨어뜨리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뭐 최대 주주 반대 매매가 터질 것 같다, 무자본 M&A 하더니 결국 깡통 찰 것 같다, 제2의 SG 사태다, 온갖 흉흉한 소문과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 우리 주주분들 맞으시죠? 자, 근데 우리가 시장에 이때 엄청나게 급락이 나와줬을 때 그때 퍼진 공포의 실제 담보 구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목요일날 왜 이런 투매가 나왔는지 그 원인부터 냉정하게 짚고 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까지 우리 설명을 드려볼 건데, 자, 그래야지 대응책이 나옵니다. 자, 이때 목요일날 핵심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무자본 M&A와 바로 이 마진콜 추가 담보 요구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일부 언론에서 계속 자극적인 보도가 나왔었죠. 당시 성호전자가 엔비디아 멜라녹스 수혜주로 엮인 이 ADS 테크를 인수할 때 지배 구조상 자기 돈에 거의 안 쓰고 주가를 띄어서 그 가치로 기업을 인수한 이른바 무자본 레버리지 구조였다는 비판들이 계속 거세게 나온다는 거 우리 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아는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건데, 자, 실제로 성호전자 본체가 가진 현금성 자산은 무려 103억 원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2,800억 원짜리 딜을 성공시키면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난해 주가가 1,000원대였어요. 무려 근데 올해 3월까지 59,600원, 59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폭등했던 거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주가가 오르니까 성호전자가 가진 자사 죄송해요. 신주 인수권 부사채, 이 BW 물량이라 하죠. 이 가치가 수백억으로 뛰었고 이걸로 인수대금을 퉁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바로 이 서룡전자인 거 우리 주민들 꼭 기억하셔야 해요. 서룡전자 너무나도 중요해요. 서룡전자가 보유한 성호전자 주식을 담보로 무려 3천억 규모의 대출을 약정 맺었습니다. 주가가 높을 때 지분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서 거액의 대출을 일으킨 뒤에 그 돈으로 ADS 테크 인수금융 상환하는 구조였던 거죠. 주가가 오를 때는 이보다 더 화려하고 완벽했던 시그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주가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자, 고점 대비 주가가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서 최대 주주 서령전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경고장을 날렸어요. 담보 가치가 떨어졌으니 주식을 더 채워넣던가, 돈을 갚아라, 안 그러면 주식 강제로 처분하겠다, 뭐 반대 매매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경고장을 낸 거예요. 시장에서는 서령전자가 지분을 이미 영끌해서 담보로 잡혔기 때문에 더 이상 내놓을 주식이 전혀 없고 주가가 22,000원이 깨지게 되면 무조건 반대면 터져서 하한가 직행한다는 시나리오가 시장에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공포가 목요일날 터졌다는 거예요. 거의 하한가에 가까운. 자, 여기까지 들으면 성호전자 끝났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반전의 팩트를 말씀드릴 거예요. 집중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이 담보 비율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다음날 아침 동시에 호가에 바로 반대 매매가 터진다? 절대 아니에요. 최근 공시와 약정 구조를 다 확인을 해봤을 때 담보 비율을 보통 200 미만 200% 미만 떨어지더라도 금융기관에 통지한 날로부터 최소 3거래일 동안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럼 목요일날 3거래면 언제입니까? 금, 월,
와, 오늘까지 유예기간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3일 안에 담보를 더 채워놓거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반대매매 조건은 즉시 소멸합니다. 그리고 서룡전자 같은 경우에는 바보처럼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 지난달 6월 26일 날 정정공시 보셨을 때 4월부터 시작해서 5월, 6월 24일, 6월 26일까지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추가 담보 주식을 집어넣으면서 담보 비율을 필사적으로 관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리스크 관리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주주 여러분들. 아니, 서룡전자가 가진 주식 이제 38%다 털어서 넣어서 더 털 주식도 없다는데 라고 걱정을 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서 시장이 놓치고 있는 두 가지 핵심 히든카드가 목요일 날 오후 투자은행 IB 업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자, 뭔 내용이 있었냐면, 자, 첫 번째로 최대 주주 가족 지분이 남아있다. 서룡전자가 법인으로 넣은 지분은 38.16%예요. 하지만 최대 주주 일가와 특수 관계인이 쥐고 있는 이 개인 지분이 17% 안팎으로 더 있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55%가 넘어요. 서룡전자 지분이 바닥나면 이 가족 지분을 추가 담보로 즉시 투입할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담보 보충 여력이 생각보다 훨씬 널널하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 히든카드는 뭐냐? 이게 더 대박이에요. 1,500억 원. 아까 3,000억 빚 있다 했잖아요. 대출. 이거 빚 상환했다라는 거예요. 성호전자 측이 가만히 주가 떨어지는 거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아예 갚아버리겠다고 나섰습니다. 키움증권 주담대 3,000억 중에서 당장 저번 주에 500억을 갚았고요. 그리고 이번 달 안에 추가적으로 1,000억을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1,000억 갚으면 1,500억이 또 남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유지해야 하는 담보가치 기준도 절반으로 뚝 떨어지겠죠. 3,000억에서 1,500억으로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가족지분 27%까지 담보로 추가 설정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시장에서 우려하던 반대매매 기준 주가가 22,000원에서 8,000 아래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가가 지금 8,000원까지 떨어지겠습니까?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대면은 너무 걱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외국인들 프로그램을 왜 지금 매수를 하겠습니까? 이런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나서 개인들의 투매 물량 한두 번 흔들고 나서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쐐기를 박는 팩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성호전자가 인수한 계열사들의 곳간이 아주 든든해요. 이번에 성호전자 그룹으로 편입된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핑거 있죠. 핑거라는 회사가 가진 현금성 자산만 1,400억 정도 됩니다. 이 이상이에요. 엔비디아 재료를 가진 ADS 테크와 그 자회사들이 준 현금도 500억 원 이상이고, 그리고 성호전자 103억 정도 있죠. 이거 다 합치면 2,000억 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 여러분들. 그래서 이 현금 수급 2,000억이라는 안전판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이 백사원만 보고 돈 없다, 부도난다, 마진콜이다 웅성거렸지만 회사는 이 자금들을 활용해서 유동성 압박을 방어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호전자는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 외국인들이 왜 이 물량에서 털고 나서 왜 지금 매집을 하고 있겠습니까? 곧 상승이 머지않기 때문에 성호전자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타기 시점이라 이 아래꼴에서 어디서 우리가 물타야 되며, 그리고 올라갔을 때 우리가 어디서 평단가를 낮춰놓고 고점에서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하고 나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지, 그런 시그널까지 제가 장기간 여러분들과 함께 해갈 거니까, 나는 성호전자 너무 어렵고 멘탈이 나간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참여하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다 힘든 거 압니다.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일단 문자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성호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구독자님이라 소중하게 저장한 후에 저희 채널을 통해서 단기적인 물타기 시점과, 그리고 올라갔을 때 단기적인 고점에서 엑시트 타이밍, 고점에서 매도하는 그 타이밍까지, 그 시그널까지 도움을 드려볼 테니까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 난 받아보고 싶다, 그 객관적인 근거, 그리고 공시 제가 오늘 풀어드린 거 실시간을 먼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성호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도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정말 어렵게 가져온 종목입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현명한 주주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종목인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이 뭐냐면 2026년 AI 반도체 히든 종목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와 GPU 그리고 HBM 메모리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수십조의 규모의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이 대부분의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반도체 장비나 이 반도체 소재 이런 기업들만 보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좀 늘어나면 반드시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요. 바로 뭐다? 이 클린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이 바로 코스닥에 있는 이 히든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뭐가 됩니까?
불량이 돼요. 불량.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은 완벽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 이 클린룸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반도체 공정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바이오, 정밀 제조 같은 산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 기업은 이 첨단 산업의 숨은 공급망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의 매출은 약 1,3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1,300억 원이라는 매출이 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주분들? 473억대. 즉 연매출이 1,300억대인데 시총은 400억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 매출 대비 이 저평가 구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 구조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이 부채 비율이 약 40%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편이에요. 이 코스닥 중소형 기업으로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인 편이고, 또 유동 비율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160% 이상이라는 거죠. 즉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압박이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순이익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17,000원까지 좀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 하지만 이후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졌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지금은 3,000원대에 있는 종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슬금슬금 기어 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과 등락을 좀 반복해주면서 매집 구간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거의 잊혀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장기 매물대가 있으면서 지금 이 매물대 안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뭡니까? 이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이 저가 매집 구간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는 4가지예요. 첫 번째, 이 반도체 클린룸 산업. 그리고 두 번째, 이 매출 대비 낮은 시가총액. 세 번째, 이 고점 대비 큰 조정을 받았고, 네 번째, 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다섯 번째, 외국인들이 재매집 신호가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코스닥 숨은 기업 이 종목, 우리가 이 세력과 같이 바닥에서 재매집을 하게 됐었을 땐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나서 우상향을 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들보다 빠르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 바닥을 다지는 이 세력들의 구간에서 우리가 미리 매집을 해놔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주주 여러분들. 앞으로 우상향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에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열정가득한 주주분들은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이 PPT 자료와 어디 구간이 바닥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서 매집을 같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상향을 그렸을 때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시그널들을 포착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셔서 수익을 조금이나마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